초본 행정벌 할 차례입니다. 요약집 76페이지. 암기사항 유인물을 첫 시간에 할 건데 암기사항 유인물을 다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휴가 갔다가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자, 76페이지가 행정처분이고 3장을 넘겨보시면 82페이지가 벌칙 이렇게 되죠. 두 가지가 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예요. 거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칠판 보세요. 자, 우리는 중개사법을 공부하고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과하는데 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예요? 행정처분이고 지금 또 하나가 행정벌이라는 거죠. 행정벌, 행정처분. 근데 그게 이제 76페이지에 있는 게 행정처분이고 82페이지에 있는 게 벌칙, 그 부분이 행정벌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처분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속도가 있으니까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칠판의 내용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이란 무언가를 갖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빼앗아 가거나 정지시키는 것, 즉 취소나 정지가 행정처분이죠. 따라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개보조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등록업자나 중개보조원도 이따가 배우는 행정형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업중개사가 행정처분의 대상자죠. 그리고 둘째는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의 대상자이고 셋째, 거래정보사업자가 행정처분의 대상자예요. 중개업자, 개업중개사는 등록을 가지고 있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 개업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첫째, 등록 취소가 있고 또 하나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정지가 있고 그래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가 있을 뿐이고 업무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가지 행정처분 중에서 취소가 3가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그리고 정지가 2가지 해서 총 5개가 있죠. 이 중에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정지라는 처분이 있지. 자격정지는 오로지 소속 공인중개사면 부과할 수 있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죠. 요거는 소공사에게만. 다음, 개업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하죠. 그런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하는데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그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 인천시 서구에 사무소를 내거나 취직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할 때는 인천시장이 그 절차를 밟고 서울시장이 그걸 통보하면 서울시장이 그 처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경우는 최대 6개월 내에서 때리죠. 다만 6개월 내에서 때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누구는 5개월, 누구는 1개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에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6개월, 3개월,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각각 기준기간에 몇 번이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고 다만 가중하더라도 최대 얼마를 넘을 수는 없어요. 6개월은 넘을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최종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그런 가중감경 제도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도 똑같이 있어요. 다음, 업무정지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죠. 업무정지에만 존재하는 제도 두 가지. 첫째,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업무정지의 시효가 몇 년? 3년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버리면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따라서 4년, 5년 되면 못합니다. 그러나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의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 5년 지나도 이걸 할 수 있죠. 두 번째, 법인에게 업무정지를 부과할 때, 법인에게 업무정지를 때릴 때에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때릴 수가 있죠. 따라서 이곳 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부평구와 김포시에 분사무소를 두었다면 이곳 서구청장이 업무정지를 때릴 때는 부평에 있는 분사무소만 따로, 김포에 있는 분사무소만 따로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별로 때릴 수가 없죠. 등록 취소는 그 법인 전체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다음, 이런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자, 사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등록을 취소할 때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자격 취소할 때도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지정 취소할 때도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이기 때문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출석해 해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고, 의견 제출은 말 그대로 변명의 기회를 줄 뿐입니다. 본인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만약에 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청문은 원칙적으로 거치는 것이지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사망해산으로 등록을 취소하든가 사망해산으로 지정을 취소한다면 사전에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법원의 판결로 증거가 명백하다면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 취소거든요. 근데 법원의 판결로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받은 게 명확하잖아요. 그럴 때는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경우에는 어떤 법에 따라서 하게 되냐면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절차법이 있어요. 사전에 거치는 절차법. 그 절차법에 따라서 하게 되고, 다만 청문을 실시할 때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다음에 이런 처분이 있을 때 증을 반납해야 되느냐의 문제. 등록 취소가 되었다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업무정지는 반납이 없고 자격 취소도 반납을 해야 돼요. 자격 정지도 반납이 없고 지정 취소도 반납은 없죠. 등록 취소에는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자격 취소도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다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사망으로 인한 등록 취소예요. 따라서 해산으로 등록 취소, 나머지 등록 취소는 다 반납하고 사망만 반납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가 됐는데 자격증을 분실해서 반납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반납도 안 하고 사유서도 내지 않고 거짓 사유서를 내거나 그러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작. 워낙 많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나오는데요. 휴게소 보차 할 때 그 차가 자격증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이런 처분을 했을 때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는 것들이 등록 취소는 없습니다. 업무정지도 없죠. 그런데 이 자격 취소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자격 정지도 없고 그리고 지정 취소도 없죠. 이거는 5일 내에 처리하게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을 취소했을 때만큼은 그거를 5일 안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게 통보하는데, 그것은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3년간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와 그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 기관장이거든. 그쪽으로 5일 내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 5일짜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격 취소 보고 통보 유일해요. 따라합니다. 5일짜리 딱 하나. 자격 취소 보고 통보. 5일 내 보고 통보 유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일정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하는 건데 그거